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이러한 흑백 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어 한식의 위상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에 한 손님이 들어와서는 한국의 요리들은 모두 중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라며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 나온 요리사들을 짝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한식 오너 셰프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킨슬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 덕분에 한식의 인기가 다시금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뉴욕에서 한식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불고기나 비빔밥 같이 친숙한 음식들만을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한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치찌개와 순두부찌개 같은 전통 찌개류는 물론이고 잡채나 김밥 심지어는 삼겹살 같은 구이 요리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는 한식은 건강하다는 인식 외에도 그 깊은 맛과 조화로움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요리만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한국 음식의 문화와 철학까지도 조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가자들이 한식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음식에 담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요리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더해지니 시청자들은 그 음식에 더 큰 애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한식이 단순히 불고기나 비빔밥만으로 인기를 끌던 시대는 지나갔는데요. 최근에는 훨씬 더 다양한 한식들이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뉴욕에서 종종 갈비찜이나 족발과 같은 음식을 선보이는데요. 손님들이 그 깊고 진한 맛에 크게 감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비찜은 그 부드러운 고기와 달짝지근한 소스가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또한 전통적인 한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음식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고추장을 활용한 타코나 김치 슬라이더 같은 메뉴는 그야말로 히트 상품이 되었죠. 한식의 깊고 다양한 맛을 조금 더 서구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니 새로운 맛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아 음식 중에서는 오랫동안 일식과 중식이 대표적인 자리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일식은 깔끔하고 섬세한 맛으로 그리고 중식은 풍부하고 기름진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한식이 그 인기를 더욱 넘어서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한식이 가지고 있는 조화로움과 건강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식은 깔끔하고 단순한 맛을 자랑하는 반면 한식은 다양한 맛의 조화를 강조하는데요. 매운맛, 짠맛, 단맛, 신맛 등이 한 접시에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죠. 이 복합적인 맛의 조화가 한식의 큰 장점이랍니다. 또한 발효 음식이 많은 한식은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이 소화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이 한식을 주목받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한식 그 자체의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음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의미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은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하나로 섞여 조화를 이루는 음식인데요. 이 조화로움은 자연의 풍요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식은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하나의 문화를 경험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요리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창구이기도 하니까요. 뉴욕에서 한식 셰프로 일하면서 저는 이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식은 너무 맵다거나 재료가 생소하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맛과 매력을 충분히 알아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죠. 특히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한식의 다양성과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한식을 접한 사람들이 그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한식을 한번 맛본 후에는 다른 한식 메뉴도 추천해달라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맛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된장찌개,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한식을 경험해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식 셰프로 뉴욕에서 일하게 된 과정은 꽤 험난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한식을 꿈꿨던 건 아니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로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 같은 서양 음식을 공부했거든요.
뉴욕의 한 유명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서양 요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식은 저에게 거의 미지의 세계였죠. 그런데 제가 한식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한동안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 적이 있었죠. 뉴욕이라는 도시는 참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에 지원하였지만 고급 요리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좌절과 혼란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정말 요리를 잘하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들었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저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계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뉴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식 음식점으로 처음에는 그저 잠시 머무르다 다시 서양 레스토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점점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는데요. 김치찌개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요리들이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맛과 철학이 저를 사로잡았답니다. 한식은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각 재료가 지닌 특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요리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저는 서양 요리를 전공하였고 한식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요리를 따라가기도 벅찼답니다. 매일 같이 주방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요리사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곤 했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의 양을 잘못 조절해 너무 짜게 만들기도 했고 김치전은 번번이 팬에 들러붙어서 모양조차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다른 한국인 동료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한식은 서양 요리와 다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기도 하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점점 압박감을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한식의 매력을 알게 된 이상 저는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요리책을 읽으면서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요리 외에도 한국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답니다. 특히 장류나 발효 음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발효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직접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한식에 대한 감각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실패하던 요리들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인이 과연 제대로 한식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자주 들려왔죠. 손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만든 음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일도 많았답니다. 이건 진짜 한국 음식이 아니야. 미국식으로 변형된 한식이네. 라는 평가를 받는 일들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쌓이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내가 과연 한식 셰프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러던 가운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 생겼는데요. 하루는 한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중 뉴욕의 한 유명 음식 평론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평론가는 원래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제 요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칼럼에 제 요리를 소개하면서 미국인도 이렇게 훌륭한 한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답니다. 그 순간 제게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죠. 물론 평론가 한 사람의 평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저에게 매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식 셰프로서의 정식 커리어를 이어가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한식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갔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새로운 한식 레스토랑을 열게 된 것도 이러한 결심 덕분이었죠. 한식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 음식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자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등은 있는데요. 특히 서양식 요리에 익숙한 손님들은 한식의 강렬한 맛이나 향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한식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곤 하는데요. 한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결국 음식이라는 것은 문화의 일부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손님이 항상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저녁 시간에 한 중년의 남성이 레스토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그 남성의 표정은 다소 불만스러워 보였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한참을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리저리 뒤적이기만 했는데요. 그러더니 결국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음식 대체 뭐가 이렇게 짠 거야?
고추장도 너무 맵고 국물은 심심해. 이런 걸 한국 음식이라고 팔아도 되는 거야? 그의 말투는 꽤나 거칠고 무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죠. 고추장은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강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요리입니다. 혹시 취향에 맞지 않으시면 다른 메뉴를 추천드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식을 먹을 때는 전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 이건 그냥 맛이 없는 음식이야. 라며 고집을 부렸죠.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은 무척이나 불편했는데요. 한식에 대한 열정을 쏟아 만든 음식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던 한국인 손님이 있었는데요. 그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식은 중식이나 다른 아시아 음식과는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고유한 맛은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발효된 장류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발효된 고추장의 맛은 처음에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한식의 매력이죠. 계속해서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한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국물은 맑은 스타일로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 간을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다양한 음식의 맛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인 손님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여기 있는 음식들 다 중국에서 나온 거는 아세요? 비빔밥이니 떡볶이니 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하던 음식들이죠.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곧 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했습니다. 한식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한식만의 독특한 맛과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그 프로그램 봤어요? 흑백 요리사? 거기 나오는 셰프들도 다 짝퉁이죠. 중국 음식 조금 배워서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기는 것 같던데.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한테 한식이 특별하다는 착각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다 중국 음식인데 말이야. 그런 그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고 한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말을 듣고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요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한국 고유의 방식과 재료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음식입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소개된 음식들도 분명히 한국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고요. 그러나 그 중국 손님은 여전히 고집스러웠는데요. 에이 짝퉁 셰프들이야. 특히 메인 셰프 한 사람은 완전히 중국 음식을 흉내내는 사람 같던데. 이 가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음식들도 다 중국 음식 변형된 거겠죠? 그때 한국인 손님이 다시 한 번 더 말하였습니다. 한식이 중국 음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말씀하신 떡볶이를 드셔보셨나요? 떡볶이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입니다. 떡은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이고 떡볶이는 조선시대부터 먹어온 한국 고유의 음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계속해서 그는 비빔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리고 비빔밥은 더욱 특별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비빔밥은 한국의 농업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인데요. 여러 가지 재료를 밥 위에 올리고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양념을 더하여 먹는 방식은 한국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 비빔밥을 중국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몇 가지의 비슷한 요소만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중국인 손님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래도 기본 재료들이 중국에서 왔잖아요. 결국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였지만 한국인 손님은 침착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물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향이 있더라도 각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발전해온 것입니다. 비슷한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음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생각이죠. 예를 들어 중국의 국수와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기본적으로 밀가루를 사용한 면 요리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둘이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식은 한국만의 독특한 조리법과 맛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떡볶이나 비빔밥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대표적인 한국 음식입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되었고 주변 손님들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눈치였는데요. 한국인 손님의 말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 것이었죠. 결국 그 중국인 손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는데요. 그의 자존심이 상한 듯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한국인 손님의 말에 감명을 받은 듯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 대신 한식을 지켜준 것처럼 느껴졌고 덕분에 가게 분위기 또한 다시 평온해질 수 있었죠. 저는 그 한국인 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덕분에 저희가 더 불쾌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준혁입니다. 사실 이곳에 가끔 오는데 오늘은 우연히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식 요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미소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그날 이후로 준혁 씨와 저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서로의 관심사와 취미까지도 공유하게 되었죠. 준혁 씨는 항상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었는데요. 제가 한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였답니다. 그는 가끔씩 저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의견을 주기도 하면서 한식 요리와 문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었죠. 준혁 씨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의 인기는 점점 더 커져갔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가게는 문을 열 때마다 손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음식을 찾으러 오기 시작하였죠. 뉴욕의 중심부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제 요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저희 레스토랑이 위치한 거리에는 중국과 일본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들이 몇 군데 있답니다. 그곳의 오너들이 제가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자 불편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크게 눈에 띄는 반응은 없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중국 식당의 사장님이 저를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장님과는 원래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저를 지나칠 때마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듯한 불편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킨슬리 씨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그의 말투엔 다소 비꼬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저 웃으며 네, 뭐 다행이도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요즘 손님들이 우리 가게보다는 킨슬리 씨 가게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비법은 없어요. 그냥 한식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는 말아요. 이 동네에선 원래 중식이 최고였거든요. 지금 한식이 인기를 끌고 있어도 그건 길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그의 말에 숨겨진 경고의 뜻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중국 식당뿐만 아니라 근처의 일본 식당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식당의 사장님은 그동안 저와 크게 교류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자주 가게 앞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지나가곤 하였죠. 하루는 일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저희 가게로 찾아왔는데요. 그녀는 주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킨슬리 씨, 저희 사장님께서 최근에 자꾸 한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 가게와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는데요. 아니요, 전혀요. 저희는 그냥 우리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을 뿐이에요. 일본 음식도 매력이 많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일본 식당의 오너들은 점점 더 눈에 띄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요. 많은 손님들이 저희 레스토랑에 몰리면서 그들의 경쟁심은 더 커져갔고 가끔은 직접적으로 견제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식의 인기는 지금 잠깐일 것이라며 비꼬기도 하였죠. 하지만 저는 한식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요. 요리라는 것은 문화와 감정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준혁 씨와의 대화 덕분에 저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언제나 저의 요리와 한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응원해 주었고, 그 덕에 저는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혁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한식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가끔씩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는 단순히 한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전달하는 곳이잖아요.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킨슬리.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한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길 바래요. 그의 응원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비록 근처의 식당들이 저를 압박하려고 하지만 저는 한식의 매력과 제 요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요리이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손님들이 계속해서 제 레스토랑을 찾아와 주니까요. 특히 한 번은 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을 보고 한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말 훌륭한 맛이에요.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제 요리가 세상과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저의 요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보람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은 한 가족이 저희 가게를 방문하였는데요. 부모님과 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메뉴를 보고는 신이 나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한식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는 더 큰 열정이 생겨났는데요. 저는 단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것을 뉴욕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순간들과 고민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죠. 한식 셰프로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워낙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곳이다 보니 한식도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뉴욕에서 한식 셰프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킨슬리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점점 더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식을 알리며 한식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킨슬리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킨슬리 씨의 한식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